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가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웨스트 수석 경제학자 켈리 에콜드는 최신 경제 보고서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에콜드는 내년에 5.4%의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까지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연평균 6%라는 놀라운 속도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낮은 이자율과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정책적 완화가 더해져 주택시장에 과열을 부채질했습니다. 당시 기록적인 규모의 신규 주택 대출이 이뤄졌으며 2021년 2월에는 ANZ 뱅크의 뉴질랜드 주택 대출 사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콜드는 이런 주택시장의 호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투자자들은 낮은 이자율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구매에 나섰지만 결국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과거의 과도한 거품이 꺼진 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웰링턴 지역의 집값 하락으로 주택을 최고가에 구매한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시장 고점 이후 웰링턴의 평균 주택 가격은 최대 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리루아에 집을 샀던 한 주민 딜런 씨는 7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이 현재 4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30만 달러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또 다른 주민 크리스 씨는 고소득 직장을 잃고 주택 가치가 20만 달러 이상 하락하자 노후 자산을 모두 소진하며 가까스로 집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0대까지 모기지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동산 회사 대표 벤 캐슬은 팬데믹 이후의 부동산 급등은 일시적 현상이었으며 웰링턴은 특히 직장 상실과 인구 유출로 가격 하락이 더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영국이 국방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국방부 장관은 런던에서 영국의 존 힐리 장관과 함께 서명했으며 이는 양국 간 10년 만에 주요 국방협력 갱신입니다. 콜린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경쟁 심화, 중동에서의 해상 공격 등으로 국제안보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양국군은 우크라이나 병력 훈련, 영국 주도 인도 태평양 작전, 영국 왕립 해군과의 합동 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해군은 최근 HMS 타마르 함정에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훈련과 작전뿐 아니라 방산 공급망, 기술 혁신, 공통 장비 개발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은 뉴질랜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이라며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에서 열린 제54차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화의 바다 선언이 채택됐으며 럭슨 총리는 이를 태평양 가족으로서 평화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모든 대화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 없이 진행돼 주목받았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특정 국가의 압력은 없었다며 향후 파트너십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태평양 회복기금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2027년 포럼 개최국으로도 확정됐습니다. 럭슨 총리는 키리바시 쿡 제도와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선 관계 정상화를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고등학교 11학년에서 13학년에 생성형 인공지능 과목 도입을 포함한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발표한 가운데 AI 교육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에리카 스탠포드 장관은 디지털 시스템, 머닝러신, 사이버 보안, 디지털 윤리 등 AI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전공 과목을 13학년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캔터버리 대학교 디지털 교육학 부교수 캐서린 맥컬럼은 13학년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AI에 노출되고 있다며 1학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AI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맥컬럼 교수는 AI 교육은 단순히 기술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제 AI를 사용하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시민의식을 함께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 개편에는 AI 외에도 기계공학, 정치철학, 태평양학, 1차 산업과목 등이 포함됐으며 교사 수급과 과목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